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어떤 의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줘라. 4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비구역 결정이 될 때, 두 번째는 조합 설립 때, 세 번째는 분양 신청 때, 네 번째는 관리 처분 때 여러분들에게 각각 통지해드려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이득이 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거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깜깜이었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부상 평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추정분담보로, 세 번째는 건축면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비용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가격을 알려주는 것도 그냥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봤더니 이 감정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 감정평가를 봤더니 이렇게 하더군요. 먼저 정비구역이 결정이 될 때가 되면 특성감정을 한번 해요. 가격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성감정을 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가 되고 나면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를 하면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관리 처분을 앞두고 팔 집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입주하는 가격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큰 뒤에서 그림을 한번 더 보면, 뒤에서 그래프는 뒤에서 볼게요.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 보시면 감정평가가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건물 동시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재산이 이만해요. 지금 현재 집이. 근데 이제 아파트를 지었더니 이만큼 커졌습니다.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래요.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몸무게 순으로 나눠드릴까요? 아니면 키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1000명 정도 되시는 분 감정평가를 쭉 해서 이득금이 발생된 것을 감정평가 금액의 비율대로 이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뺏기고 이런 거 없어요. 내 이득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이 진행되고 나서 손해봤다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에서 가격으로, 권리에서 권리로 평행이동 해드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시세가, 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이건 내 집 얼마 주면 팔게, 이게 호가죠. 이렇게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세가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역 뉴욕저가 뒤편 한 평에 6억, 이거 그냥 시세예요. 부동산에서 가격은 여기에서 되는 거죠. 거래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거래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적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시지가는 세금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목적가격이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혹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그 방에 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키 본점에서 우리 집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나이키 본사에서는 장려금, 후원금, 지원금 이름으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물건 빵빵하게 밀어주면서 장사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부동산을 은행에 가서 평가를 했더니 평가가 짜들어지게 나옵니다. 이유, 은행에서는 돈 빌려간 거 못 갚을까 봐 짜들어지게 평가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좀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원주민 100%를 재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하랍니다. 이건 이명박 시대에 정리가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장 계획에서 감정평가를 향해 잘못됐다 이런 사례는 사라졌어요. 아주 공평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녹색을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은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만큼 커지면 이 커진 것이 이 사람 몫이 될 것이고, 흰색의 소유자는 이만큼이 이분의 몫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는 점. 자, 그리고 가격에서 가격으로, 권리에서 권리로 평행이동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더 뺏어가고 뺏겨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 권리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지어지는 집이 80원, 100원, 120원 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손자하고 또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해. 120원짜리 줘. 20원 더 내야죠. 근데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그냥 입주하겠어. 그냥 그들이 입주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아이들 다 출가했고 큰 집 필요치 않고 적은 집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20원 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아파트는 선택하신 대로 가격을 내시고, 그리고 남는 돈은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반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마치고 나서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공평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원가 분양이라는 개념이 있죠. 과거에 주택촉진특별법 시대에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건설사의 이득금이 맨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더하기 건축비 더하기 사업비 더하기 운영비, 이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할 분양가겠어요. 그런데 도시민주공 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원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이득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공사들은 정상이율만 가져갑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건축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쑥 내려왔죠. 그래서 원가 분양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입주를 할 때 상당한 그 시세 차익부터 발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국가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세금 내라고 자꾸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조합원들에게 오는 혜택은 뭘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큰 것만 정리해 봤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우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이 되죠.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를 드립니다. 로얄층 우선 분양해 드리죠. 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재개발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뭐 흉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들한테 딱 전화해요. 지금 빨리 팔아야 이득된다고. 거짓말 가지고 계세요. 언제까지? 입주 후 6개월까지. 그때까지 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아파트가 시설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팔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팔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득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특혜 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료세가 반토막이 나죠. 거기에 개발 이득금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개발 이득금이 당연히 발생이 되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법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이 조합원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결정이 됐을 때 우리 동네 가격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도 재빨리 주판 놓는 사람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가격 아니에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이때 다시 한번 탁상 가능하고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 분양 신청할 때 분양가를 고지를 해드리면서 평가를 한번 다시 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 감정평가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팔 집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가격은 이 사이에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2주가 되고 착공을 해서 여기서 입주가 되겠죠. 그럼 가격은 여기에요. 뭐 여러분 가격은 3과 4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이만큼이 개발 이익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랗게 줄쳐진 거,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이득금이죠. 이걸 국가에서도 압니다. 자, 이 내용을 보기 편하게 직각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역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동의서를 내주셔서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우리 동네에서도 변화가 한번 있을 거예요. 외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단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당시가 되면 이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모든 위험성이 다 제거됐다고 보는 것이 사업시의 인가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건 광주건 사업시의 인가시 대비 입주까지 평균 2.5배 올라가더라는 거죠. 처음에 부산에서 30평형대가 15억, 18억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무슨 소리야, 서울도 아닌데. 사실이었어요. 지금 현재 서울을 공시지가 100으로 했을 때 부산이 60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숫자를 대입을 해봤더니 비슷해요. 2.5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구리는 지금 서울시 편입 0순위예요. 그럼 빨리 해야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재산 증식되는 사례를 봤어요. 우리는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융제도 DTI LTV 기준으로 평가 금액의 60%만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를 갈 때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돈에다가 현재 내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집에서 살고 있었으면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집이 있어요. 월 100만 원 나오는 집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사서 여기서 생활하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조합은 집을 짓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사놓은 집에서 살지 새 집에 들어올지 하나를 처분할지 이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 깍쟁이들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고 좀 투기하라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내 재산을 불려가더라 이런 사례가 있더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의심합니다. 근데 한번 다른 지역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 조합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 대비 나는 내 재산 포트폴리오, 내 재산 증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할 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할지 볼까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여러분 땅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들어가는 인목에 있고 병원 가까이 있고 판매시설 주변에 있고 녹지에 쌓여 있고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이 좋은 구슬들을 이제 꿰어야 됩니다. 이 구슬을 깨는가? 이것은 동의서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분 스스로 진행을 했을 때 이득이 극대화되고 그 이득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의서 내용이란 행정상 사업 참가 의사 표시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과 동일합니다. 또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거나 집 못 판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은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은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입안이란 앞전에서 설명드렸듯이 행정처 고유권한입니다. 사업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비사업 기초 청사진입니다. 사업 참여 의사표현이고 용적률과 검표를 결정하는 사업의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정비구역 입안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동의서 내시는 분들이 무슨 조합장 뽑듯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우리 아파트 단지만 정하자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될 텐데 이때는 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이것이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 관련 동의서입니다. 자, 보시면 구리시장에게 제출하고 있고
동의서 내용에는 여러분만 정해놨어요. 이거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 3분의 2 동의서만 걷어오면 우리 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안 내놓고 있고,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거 다 내놓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리고 몰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조합,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려야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또 움직인다는 겁니다.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기세요.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다는 게 호텔보다 좋아졌죠. 앞부분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조감도를 구성하고 있는 이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여요.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갖추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휴게시설도 경로당, 북카페, 카페 이런 시설들도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공동체로서 주민회의실과 오피스 또 조식 서비스를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독서실과 돌봄센터 이런 것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맘스테이션이나 실내 킨존 또 어린이 물놀이터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광장 준비하고 있죠. 또 게스트하우스도 준비를 하고 무인 택배함이나 사우나 시설은 기본적으로 또 준비를 해둘 계획입니다. 또 외부 공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지 않고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생각입니다. 외부 공간도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향후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비구역 위반 동의서를 여러분이 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서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경우에서 우리는 조합 설립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사 말씀을 해주시고 덕담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년 만에 어디 한 곳 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사업이 늘어졌다, 협조 안 해줬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부분 개발 다 됐어요. 보고만 있으시랍니까? 우리 빨리 따라잡아야죠. 자,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쭉 지켜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동의를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업체들도 있어야지만 행정청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들어와서 우연히 들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시하고 소송 중이에요. 시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시를 상대로 해서 인가권자하고 소송을 하면 인가권자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인간관계예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범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늘처럼 이런 체계적인 설명회 및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높은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소통되는 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뒤로 빵꾸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오늘 첫 번째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